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석해 볼게요. 여러분 3번. 자, 내가 3번 해석을 못하면 문장 전체 동사라도 찾아보세요. 동사라도. 자, 볼게요, 여러분. 자, 일단 여러분 첫 번째 알 거는 뭐냐면, 지난번에 했죠? 긴 주어가 나오고, 그죠? 짧은 동사죠. 자, 이렇게 긴 주어, 짧은 동사가 나왔을 때, 긴 주어 처리를 어떻게 한다? 우리는 그것은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없던 해석을 넣는 게 1번이었죠. 두 번째 볼 거. 두 번째는 뭘 봐야 되냐면, 두 번째는, 여러분이, 여기 지금 동사가 되게 많단 말이야, 그지? 그럼 내가 문장 전체 동사를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접속사 있죠, 여러분. 조금 어렵습니다. 좀 세게 나갈게요. 접속사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접속사를 볼 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첫 번째로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WH로 시작하거나 하는, 그죠? 하는 모든 것들, whether, 그죠? what, which, 그죠? who, when, where, 그 다음에 how. 이런 의문사는, 그죠? 이런 의문사는 뭐다? 의문사는 접속사다. 자, 그럼 이거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할게요. 문장에서 what 나왔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여기서 주어 나오고 주어가 없을 수도 있죠. 동사가 나오고, 이렇게 동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도 동사고, 여기도 동사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한다? 자, 어떻게 구분하는 방법은 두 번째. 보세요. 접속사 바로 뒤의 동사는 접속사 바로 뒤의 동사는 접속사의 동사입니다. 접속사의 동사이지 문장 전체의 동사가 아닙니다. 문장 전체의 동사가 아닙니다. 알겠죠? 다시 접속사 바로 뒤에 동사 누구의 동사라고요? 접속사이지 문장 전체 동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뭐야? 접속사죠, 얘. 그죠? 이 접속사 바로 뒤에 동사는 누구의 동사라고? 접속사의 동사이지 문장 전체의 동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동사가 뭐라고요? 문장 전체의 동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 더 선생님 또 예를 들면 볼게요. 내가 늦은 이유는 내 차가 고장나서 늦은 거죠. 맞습니까? 자, 여기서 문장에서 동사가 총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입니다. 그럼 접속사는 두 개죠. 여기서 접속사는 누구예요? 여러분 눈에 이게 뭘로 보이세요? 원어민들 눈에는 의문사죠. 의문사는 뭐라고? 접속사죠. 당연히 주어 동사 어순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 접속사고 여기 접속사죠. 그죠? 그럼 접속사 바로 뒤에 동사 누구 동사라고?
접속사의 동사이지 문장 전체 동사가 아니에요. 그럼 남아있는 동사가 누가요? 얘가 뭐라고? 문장 전체 동사죠. 맞습니까? 그럼 이 앞까지 무엇을 역할한다고? 주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걸로 끝나면 여러분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더 할게요. 세 번째입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한 방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end는 뭐예요? 여러분이 독해할 때 가장 힘든 게 저 end입니다. 알겠죠? 왜 end가 힘드냐면 end가 두 개가 있어요. 연결어로 쓰일 때가 있고 연결어로 쓰일 때가 있고 연결사, 즉 접속사로 쓸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독해할 때 요거 안 헷갈립니다. 헷갈리는 건 이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순간적으로 end를 연결어로 봐야 될지 연결사로 봐야 될지 즉 접속사로 봐야 될지 어떻게 결정하는 겁니까? 이건 조금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할게요. 사과 and 딸기죠. 자, 그럼 두 명사죠. 이 두 명사인데 서로 동일성 유지가 돼요, 안 돼요? 동일성 유지가 되죠. 이때는 뭘로 봐야 돼요? 이때는 연결어로 봐야 돼요. 그리고 동사가 두 번째로 동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과 쓰고 난 다음에 and 쓰고 난 다음에 이렇게 쓸 거예요. 농부라고 쓸게요. 그러면 둘 간에 동일성 유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동일성 유지가 안 되죠. 그죠? 동일성 유지가 안 되니까 이때 얘는 뭐가 된다? 접속사, 즉 연결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당연히 농부는 뭐뭐다라고 동사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앞으로 독해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것도 다 구분해요. 알겠습니까? 옆에서 빠르게 읽다 보면 저 end에서 걸리는 거예요. 물론 내가 대놓고 저는 접속사가 아닙니다라고 표현해 준 게 있어요. A, B, and C의 구조. 소위 말해서 여러분 알고 있는 무슨 구조예요? 병렬관계 구조죠. 지금 이때는 앞에 칸마가 두 번 연결해 주면서 이거 뭐다? 이때는 얘가 뭐예요? 연결어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이 이게 되잖아요. 이거 3번이 확실하게 되죠? 1등급입니다. 3번이 되면 1등급입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1등급입니다. 왜냐하면 문장을 어떻게 한다? 볼 때 굉장히 리드미컬하면서도 졸지 마. 리드미컬하면서도 어떻게 한다? 여유롭게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자, 이거 정리 좀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문장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 3번에 여러분 접속사 있죠. 여기서 문장 전체 동사하고 접속사를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문장 전체 동사 어디 있어요? 어떻게 구분하냐면, 자, suggest 다음에 지금 누가 나왔어요? 대시 나왔죠. 대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 대 나왔죠? 동그라미 치고. 근데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이제 선생님 수업 들었으니까 저 how가 접속사로 보이세요? 혹시? 저 how가 접속사로 보이세요? 여러분 눈에는 how도 and로 보이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and로 보이셔야 됩니다. 그럼 how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면 대절 속의 접속사 누구, 대절 속의 동사 누구예요? determines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how절 속의 동사 누구예요? live죠. 정확하게 이 문장의 동사 누구예요? 이 문장의 동사 누구예요? be죠. can은 조동사니까. 맞습니까? be. 그럼 be 앞에까지가 주어죠.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can be easily. 그것은 쉽게 보여집니다. to be wrong. 어떻게 된 거? 잘못된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서 쌤이 얘기해 볼게요. 그럼 여기까지가 주어인데, 그게 어떻게 한다? 잘못된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 하니까, 여기 있는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요? 부정적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왜? 주어가 부정이니까 동사 이하를 어떻게 한다? 동사 보호를 부정으로 쓴 거잖아요. 알겠어요? 내가 만약에 주어의 단어를 모른다고 치면, 그죠? 동사 보호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다시 동사하고 뭐라고? 보호를 통해서. 이 말 되게 중요합니다. 어려운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동사 목적어를 통해서 주어가 긍정인지 부정인지는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어요. I love you죠. 나하고 목적어하고 I love you. 나하고 주어하고 목적어는 달라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다를 타. 그래서 타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비동사 다음에 오는 모든 것들은 다 보호라고 하죠. 보호라는 건 누굴 보충 설명해 주는 거예요? 주어 자리에 있으면 주격 보호라고 하죠. 자리라는 말의 일본식 한자 표기가 격이에요. 알겠습니까? 소유 자리, 소유격, 목적어 자리, 목적격, 주어 자리, 주격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주어 자리를 보충 설명해 준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동사 보호의 내용이랑 이 내용이 서로 어떻게 해요? 예, 비슷한 내용이거나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어떻게 한다? 여기서 모르는 단어 나올 수 있겠죠. 나도 여기 어떻게 한다? 만약에 부정이다. 비동사 다음에 어떻게 한다? 보호가 있는데 여기 내용이 부정이다. 그럼 여기 당연히 뭘까? 부정인 거야. 어떤 말이 들어와도 부정이 되는 거야. 왜? 서술어가 뭘로 끝났으니까요? 부정으로 끝났으니까. 이해돼요? 네. 여러분 지금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이해하는 순간 어떻게 한다? 영어가 굉장히 깊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to suggest였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자 보세요.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가 그대로 다 여러분 머릿속에 적용이 돼야 돼요. to suggest죠. to 동사 원형이죠. 정확히 말하면 삼형식 타동사의 동사 원형이에요. 괜찮아요? 그럼 뒤에 누가 나와야 돼요? 이 자리에. 목적어가 나와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suggest를 보면 머릿속에 뭐가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suggest를 보면 여러분께서 머릿속에 세 가지 들어야 돼요. 일단 첫 번째, 무조건 삼형식을 써요. 두 번째, ing만을 목적으로 치요. 세 번째, 대절이 나오게 되면 특별한 경우 대절 다음에 어떻게 한다? 주어 다음에 그냥 시제 일치가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should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와요. 알겠죠? 이렇게. 그럼 이거 중에 지금 누구예요, 지금? 여기 라인이죠.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뭐, 삼형식을 쓰이고 ing. 즉, suggest는 뒤로 to 부정사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나온 거예요? 대절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 그 동사의 뒷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인들은 이렇게 씁니다. 미국인들은 어떻게 하면 suggest 뒤에 누구 쓰지 않아요? to 부정사 쓰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아니면 대자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말할 때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수업 열심히 들으면 영어 회화할 때 나중에 대학 가서 회화할 때 엄청 편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냥 말이 저렇게 이어지는 거니까. 제안하는 것이죠. 대절 이하라고 제안합니다. 기술이라는 것이 결정하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지를. 괜찮아요? 다시 제안합니다. 기술이 결정을 하죠. how는 두 가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라고 하셔도 되고 what이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 어차피 동사 뒤에 목적어라서 그래요. 알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지를요. 그러면 긴 주 짧은 동사. 그것은 뭐라고? 여기까지 해서 뭐라고? 그것은 어떻게 한다? 보여지는 건데 to be wrong. 잘못된 것으로 보여진다. 괜찮아요? 자, 여기서 be
can be showned라고 씁니다. 문장 끝났어요, 끝났어요? 비동사 뒤에 과거분사, 형용사죠. 보호로 문장 끝났죠. 근데 여기가 비동사 뒤에 또 누가 왔어요? 형용사에서 wrong이 왔죠. 자, 완전한 문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동사로 문장을 연결해 주고 싶어요. 누구 쓰면 돼요? to 쓰면 되는 거야. 맞습니까? 다 했었어요, 앞에서. 그죠? 맞습니까? 참고로 말하면, 이게 쌤 시그니처 강의, 쌤 강의 시그니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중 하나가 이겁니다. 이 책,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거 한 3만 권 팔렸나? 네, 많이 팔렸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길게요. 그죠? 자, 그럼 이 페이지가 이 책이 웬만하면 이런 독학을 가능할 건데, 자, 이 책에 보세요. 이 책에 보면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머 스페셜 1, 2에서 선생님이 지금 써놓은 거 다 들어가 있죠?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한번 풀어봅시다. 네 번째가 어렵습니다. 네 번째가. 요거, 프린트로 찝어가지고, 전체 찝어가지고 다시 배부할게요. 네 번째 해석해보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그 가오가 없어요. 응? 위치. 맞아요. 야, 내가 지문을 읽으라 했지. 누가 쳐 졸라 그랬냐? 머리 숙이지 마. 자, 같이 보겠습니다. 4번에 보게 되면, 자, 여기서 to be appointed인데, 우리가 보통 수동태 해석할 때는,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수동태 해석하는 거 잘 보여줄게요. 잘 보세요. 이렇게, to be, pp 이렇게 나오잖아요. 문장에서 이렇게 나오면, 실망하려는 것,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뭐 하려는 것. 앞에 이렇게 to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한다? 그냥 능동처럼. 실망하려는 것이죠. 대절 이하에. 자, 우리의 그런 진보입니다. in understanding. 이해에 있어서 이 진보가 has not limited나 있습니다. 그죠? 치료해주지 못하죠. 사회적 질병입니다. 세계의 사회적 질병을 치료해주지 못하는 것. 여기까지. 긴 주어입니다. 짧은 동사, 그것은. 자, 그것은 is이다. is이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legitimate입니다. legitimate view죠. 이렇게 쓰게 되면 당연한 견해이다라는 거죠. 무슨 견해라고? 당연한 견해다. 어쩌면 당연하다는 거예요. 견해이다인데 이거 보통은 어떻게 해석하면 만약에 번역 버전하면 어쩌면 당연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게 예쁜 해석이죠. 칠판 봐. 내가 칠판 보고 있으면 칠판 보고. 진짜. 그것은 어떻게 한다? 어쩌면 당연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볼게요.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 세미콜론이라고 해요. 세미콜론. 그리고, 그래서, 그러나, 그러므로. 다 됩니다. 즉, 세미콜론은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눈 뜨고. 이제부터 안 깨웁니다. 알겠죠? 이제부터 절대 안 깨울게요. 일로만 데려갈 겁니다. 안 깨울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컴퓨즈 났습니다. 컴퓨즈 헷갈려 하는 것이죠. A with B입니다. 이거 잘 들어보세요. 요거 잘 하시면 좋은데, 컴퓨즈 A to B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 두 개 구분하는 게 되게 좋은데, 자, 보세요. 컴퓨즈. 자, 여기 주목. 만약에 컴퓨즈 A to B면, 우리 아들이 내 옆에 와요. 둘이 어떻게 한다? 비슷하네. 맞습니까? to를 쓰는 경우는 같은 것을 비교하는 거예요. with를 쓰게 하니까 다른 것을 비교하는 거예요. 즉, with 쓰면 여기 B가 서로, A, B가 서로 어떻게 한다? 다르다는 거고, to를 쓰면 A, B가 서로 어떻게 한다? 같다는 거예요. 이거 보통 사전 찾아보면 뭐 비유하다, 비교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얘는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대조예요. 얘는 어떻게 한다? 비교예요. 비교. 자, 그러니까, 자, 이것을 어떻게 한다? 더 프로그레스 진보인데, 지식의 진보랑 헷갈리는 것은 is마다 observed, 불합리하거나 터무니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자, 잘 보세요. 여러분이 4번 집을 내가 이해를 못하죠. 수능에서는 어떻게 한다? 힘들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뭘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께서 정, 반, 합의 개념을 아셔야 돼요. 원래 이거 수능 때 하는 건데, 정반 합의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정이 뭐냐면, 여러분이 정한 게 정이에요. 자, 이렇게 할게요. 내가 여자를 정으로 정할게요. 반은 뭐예요? 이거 남자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다시. 내가 남자를 반으로 정했어요. 여자는 뭐예요? 정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갈게요. 여기서 첫 번째 정을 여러분 정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 실망하는 것인데, 우리의 진보인데, 이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진보. 맞습니까? 어떤 이해에 있어서의, 어떻게 한다? 우리의 진보. 자, 이해에서 우리의 진보가 사회적 질병을 해결하지 못하죠. 그럼 여기서 진보가 종류가 두 개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도 진보가 있고, 반에도 진보가 있는 거 보이세요? 진보도는 발전이잖아요. 그죠? 무슨 발전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띵킹을 요구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만약에,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수업하는 줄 아세요? 다른 학원에 가면 비교해서 미안한데 이렇게 절대 수업 안 합니다. 알겠습니까? 강사 자체가 이런 수업 하지 못합니다. 알겠어요? 문장 지금 생각해 보세요. 문장 3개 깔아놨어요. 맞잖아요? 3개 문장 깔아놓고 판결을 보세요. 자, 그럼 선생님 여기 뭐 써놓은 거 있어요, 지금? 여기 뭐 써놓은 거 있어요? 책 그대로죠? 앞에는 뭐 써놓은 거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써놓은 거 하나도 없다고요. 알겠어요? 자, 근데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총 지식을 그냥 10원 지식을 그냥 총 동원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근데 여기 잘 봐. 진보가 2개가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런 강의를 여러분이 들어야지 어떻게 한다? 문장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의미를 있잖아요. 그냥 막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 어떤, 그러니까 단계적 방식을 통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비문학을 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국어에서 뭘 해결하면 돼요? 문학만 해결하시면 되는 거라고. 알겠죠? 그럼 여기서 진보가 똑같아요. Our progress, 첫 번째 줄 our progress 미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더 progress 미주시고, 진보의 종류는 2가지가 있죠. 이해에 있어서 진보가 있고, 맞습니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냥 뭐라고? 지식의 진보가 있죠. 지식의 어떻게 한다? 지식의 진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는 것에서의 진보를 정의라 두고요. 그 다음에 지식의 진보를 반이라고 두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 2개를 어떻게 한다? 헷갈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 이해에서의 진보라는 게 뭐냐? 잘 보세요. 이걸 몰라도, 자, 그럼 여러분 이해에서 진보가 뭐예요? 내가 여기서 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보다 지식이 많을 수도 있죠. 그건 제가 여러분보다 똑똑해서 그런 거예요. 씨발, 고개를 이렇게 하면 뭐야. 똑똑할 수도 있죠. 다만, 이렇게 할게요. 내가 여러분보다 많이 아는 이유는요, 먼저 배웠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모든 지식을 다 가르쳐 줄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똑같아지죠? 안 똑같아져? 똑같아지죠.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보세요. 선생님 여러분한테 이해에서 진보를 안 가르칠 겁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정반이죠. 지식의 진보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지식의 진보는 뭐예요? 요거는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게. 이게 뭐예요? 객관적 지식이죠. 맞습니까? 이해에서의 진보는 그 뭐거든요? 주관적 지식이에요. 자, 요거 이해 안 되면 이렇게 지식의 진보가 아닌 거예요. 지식이 아닌 것의 발달인 거예요. 괜찮아요? 자, 이게 지식의 진보면 이거는 뭐야? 이해에서 진보라는 건 지식의 진보가 아니다. 괜찮아요?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주관적 지식이라고 이걸 객관적 지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예요. 암이 맞습니까? 암이 에이즈죠. 그런 말 들어보지 않았어요? 에이즈 치료제가 발명되었다는 말 들어본 적 있죠? 근데 지금도 에이즈는 어떻게 한다? 걸리면 어떻게 한다? 거의 죽어요.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론적으로, 자, 보세요. 이론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론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한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이 경제 11위의 대국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어제 뉴스가 났죠. 화성 동탄에 신도시죠. 지하주차장에서, 저는 그걸 있잖아요. 부부하고 10대잖아요. 10대면 여러분 또래잖아요. 그 어떻게, 제가 보기엔 그거는 이제, 자살살인이죠. 그건 수면제복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행 간다고 했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잘 모르지만 여행 간다고 했을 거예요, 그죠? 그 음료수에 탄 거죠. 근데 그건 부부가 동의를 했거나 아니면 부부가 동의 안 했거나 하여튼 뭐 아빠든 엄마든 아빠 쪽이 더 강하겠죠. 맞습니까? 아빠가 희한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따위 책임감 없어도 되는데, 알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본인까지 해가지고, 그러면 그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은 거거든요. 그냥 분명해요. 이제 여행 간다고 딸 아들들은 신이 났을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잘 보세요. 객관적으로 하면 경제 11위의 대국이면, 미국 같으면 경제 1위의 대국이잖아요. 일본 같으면 경제 1, 2의 대국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게 지식의 진보예요. 객관적인 상황이라고. 그러면 절대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면 돼야 돼요. 자살자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이나 자살자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한다? 경제가 1위가 되더라도 어떻게 한다? 저런 지식의 진보, 즉 어떻게 한다? 이해에서의 진보의 이런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해주지 못한다? 해결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not remedied. 치료해주지 못하는 거라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한다? 지식의 진보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세상을 이해하는 데서의 진보를 어떻게 한다? 서로 어떻게 한다? 비교하는 건 터무니없는 거라고. 이해됩니까? 지금 슬픈 얘기인데,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안타깝죠. 내가 그런 얘기 볼 때마다 진짜 안타까운데. 자,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해석해 봅시다. 얘들아, 근데 나는 이 강의하는 게 그렇게 막 신나고 그러진 않아. 똑같은 강의를 그냥 수천 번을 해가지고. 이 질문 가지고. 야, 고사리대, 빨리 해. 자, 보겠습니다. 5번이죠. 요거하고 마칠게요. To say that 나왔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죠. To say가 나왔습니다. 자, say가 3형식 타동사니까 뒤에 대절 전체가 목적 역할을 하겠죠. 대절. 자, 말하는 것이죠. 대절이라고. We need to curb. 자,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있다고요? We need. 우리가 뭔가를 억누를 필요가 있습니다. curb. angers and hours 썼습니다. negative thought and emotion이죠. 여러분, 지기 때 end는 다 뭐예요? 연결어죠. 연결사가 아니라.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억눌러요.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감정들. 괜찮아요? 자, 그러면, 그것은, 자, 동사 나오죠? 여기서. 자, 그것은, 여기까지. 자, 그것은 어떻게 한다? does not mean, 의미하지 않다. 별표 3개 할게요. 자, 선생님 보세요. 그것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절 이하라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이거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보게요. 우리가 당연히 should 해석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서 해석하는 법 알려줄게요. should, must, have to가 있습니다. 해석하는 팁 좀 알려줄게요. should라고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냐면, 이게 당연히란 말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여러분 이거 선생님한테 알기 전에는 전부 다 해야만 한다 해석이잖아. 당연히 뭐뭐 해야만 한다. must는 틀림없이가 말로 연습해요. 틀림없이 뭐뭐 해야만 한다. have to는 이게 뭐뭐 해야만 한다. 이게 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자,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의미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어떻게 한다? 감정들을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our feelings as 동그라미 칠게요. our feelings가 뭐예요, 여러분? our feelings as 동그라미 치고요. 감정들 복수죠. 그게 뭐예요? 앞 위에 있는 angers, our negative thoughts and emotions죠. 여러분, 전체적으로 말할게. 이 글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내가 화를 참는다고 해서 그 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죠. 화를 참을 뿐이죠. 그렇다고 그걸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해돼요? 자, 여기서 왜 이게 어려우냐면, 자, 보세요. 이런 생각을 좀 할게요. 수능에서 잘 나오는 표현 중 하나인데, 장난질 치는 걸 좋아해요.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입니다. 내 생각에 그가 존을 만났다는 거죠. 두 번째 문장, 나는 생각하지 않죠. 그가 존을 만났다고 생각하지 않죠. 네 번째 문장, 나는, 뭐야. 아이씨. 자, 세 번째 문장,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존을 만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 이거 1번하고 3번하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재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여기 나타고 지우면 위에랑 똑같아지죠. 됐습니까?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빈칸 완성에서. 알겠어요? 여기까지 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